지난 시간에 한번 조정 중재 얘기를 했는데 조금 요거는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협상이 결렬됐을 때 뭐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협상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협상이란다든지 뭐 그리고 굉장히 피해가 굉장히 큰 그런 문제에 따른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에 들어 가지고 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가 이제 조정과 이제 중재 제도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은 이 조정 중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히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 조정 중재가 굉장히 중요성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ADR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ADR이 가장 이게 핵심이 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주로 이 ADR 경우가 뭐냐라면 뭐 재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판사가 그렇게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두 다 피곤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본다라면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꼭 이 법원에 가서 해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는 어떻게 본다라면 이 특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이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법원에서 지금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뭐 여전히 우리는 다른 데 비해서 떨어져요. 왜?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정과 중재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우선은 조정과 중재의 어떤 차이부터 이야기를 하자는다면 둘 다 협상이 결렬됐을 때 돌파구가 되고 뭔가 도움이 되는 거는 맞지만 이 조정은 쉽게 말해 협상이 아주 일부예요. 협상 과정 속에 녹아 있다는 거죠. 협상하면서 안 됐을 때 조정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대개 봤을 때 처음에 안 됐을 때는 대화를 촉진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딱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 있을 때는 국면을 전환시켜 주고 막판에 가가지고 결심을 촉구하는 그러니까 협상의 어떤 과정에 따라서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중재라고 하는 부분은 조정과 상당히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제3자가 한다는 건 같지만 이거는 상당한 부분들이 재판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재를 의식하고 그게 맞춰가지고 협상 전략을 꾸린다는 거죠. 미리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재라고 하는 게 좋게 쓰면 이제 좋은 쪽으로 쓰이는데 잘못되게 되면 이 중재에 중독이 돼가지고 협상할 의지가 줄어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중재자의 어떤 권한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중재의 모든 문제를 중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문제만 중재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중재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가지고 중재자가 알아서 다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중재자한테는 어느 하나만 선택하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중재가 협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중재의 어떤 이 방식에 따라 다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안적 분쟁 해결료다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립성. 그러니까 조정을 맡는 사람, 중재 맡는 사람이 중립적인 입지.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권한이나, 그 다음 특히 시점이 언제냐, 이런 부분들이 이 성공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아마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 협상과 이 조정과 중재를 같이 이제 어우리는 이런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조정이 없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가는 겁니다. 사실은 서로 양보도 안 하고 시간은 막 가고, 그래서 결국 냅두게 되면 이 정도까지 가는 거죠. 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장시간이 걸리는데, 이 조정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여기서 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굉장히 상방 모두가 지금 피해를 느끼는 이 시점에 조정이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당사자들의 어떻게 본다라면 좀 대화를 촉진하고 그리고 또 이 결심을 촉구하는 이런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재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뭐냐 한다면 중재를 어떤 중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중재자가 어느 한쪽에 한 편만 들어가지고 중재를 한단 말이지. 굉장히 위험부담이 크죠. 중재자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모르니까. 그게 태계지 중재인데,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그런 위험부담 때문에 당사자들이 협상을 빨리 자기들이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죠.
반면에 이 전통적 중재는 뭐냐 한다면 중재자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쌍방 모두가 뭐 이렇게 막 양보하고 뭐 이런 의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버텨. 그러니까 계속 버텨요. 버텨. 버텨가지고 결국 시간 끌어가지고 어느 순간 되게 되면 중재자가 보통 전통적 중재 방식이죠. 가운데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이 중재의 어떤 이 부분은 그 원리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사실은 이 태기리식 중재에 있어 가지고는 당사자의 위험 부담은 큰 반면에 그 대신에 당사자들이 자기 책임과 협상을 하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근데 전통적 중재는 위험 부담은 작지만 협상이 질질 늘어지고 사실은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제3자한테 떠넘기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